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가족 전원이 불에 타서 죽었다. 먼저 이 친구는 오컬트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만약 분위기를 타 무서운 이야기나 가위 등 이야기를 꺼낼 테면 정신병자 취급하거나 겁쟁이로 놀려댔죠. 하지만 그날 그 일을 겪은 후 그는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는 오랜 부활 친구로서 초중고를 함께 다녔습니다. 워낙에 시원한 성격과 자신의 주장이 확실한 친구라 대학 때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 다른 대학에 다니게 되었죠. 저는 음악을 위주로 전공을 하게 되었고 친구는 의학 쪽에 종사하기 위해 서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집이 부유하지 못한 편이라 대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교수님의 도움으로 독일에 있는 베를린 예술대학교에 잠시나마 유학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제 불알 친구 또한 유학 중이었는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 쪽에 관련되어 있던지라 대학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뷰르크 무슨 대학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메일로 연락을 넣어 만나기로 하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만나는 나의 단짝의 얼굴을 그리며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한국을 떠났습니다. 먼저 독일에 도착해서 가장 놀라운 점은 거리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를 보면 껌자국이나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만 독일에는 문자 그대로 깨끗했지요. 친구에게 연락을 하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저보단 오래 독일에 머물렀으니 관광 안내라 독일어도 서툰 저보다는 그 녀석이 오면 편하겠지만 자신은 오후에도 수업이라 자리를 떠날 수가 없으니 시간의 여유가 있는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뷰르크 거기로 가려면 큰 산 하나를 넘어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 놀라웠던 점은 자연을 굉장히 아낀다는 점이죠. 예를 하나 들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산에 구멍을 뚫어 터널을 만들겠지만 독일 그렇게 하지 않고 산 주위에 길을 만들어 빙빙 둘러서 가더군요. 한참을 올라가던 중에 저는 묘한 느낌의 커다란 고목나무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고목나무이지만 크기는 둘째 치더라도 그 묘한 오싹함에 저는 몸서리 쳤습니다. 다만 뭐랄까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라 그런지 아니면 벌써 향수를 느낀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서늘한 느낌이 너무 싫어 눈을 돌리고 말았죠. 친구와 조우하고 서로 한국말로 인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겨우 몇 시간 전에 한국을 나왔지만 타국에서 한국말로 인사를 하니 더없이 반가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알게 된 독일인 자신의 선배라고 하더군요.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신명나게 놀았습니다. 누드촌으로 유명한 곳에 들러 맥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얼큰하게 취해서는 서로 여자에 대한 농담을 하면서 친구의 숙소가 있는 뷰르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독일인 선배의 차로 이동을 했는데 차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승차감은 꽝이었습니다. 자리를 설명하자면 독일인의 선배가 운전을 하고 친구가 조수석, 그리고 저는 뒷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맥주에 취기가 도는지 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얼굴로 맞으면서 취기를 시켜 갈 때쯤 문제의 그 고목나무의 위치가 얼마 안 남은 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오싹한 기분이 있고 찜찜한 참에 친구한테 아침에 일을 설명했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독일인 선배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선배 또한 웃으면서 귀신이나 영 같은 건 없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저도 살면서 귀신 같은 거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믿는 편이라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바보 취급받는 것은 저도 사양이라 그만두었습니다. 늦은 밤이라 차는 막힘없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고 들리는 것은 바람소리와 불벌레 우는 소리 그리고 상태가 좋지 않은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전부였습니다. 점점 그 문제의 고목나무가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그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 아침에 있었던 누드촌의 이야기로 텐션을 올리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잔잔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아시다시피 독일어에는 서툴기 때문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끄럽던 풀벌레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점이었죠. 바람 소리와 자동차 엔진 소리를 제외하고 들리던 그 노래 소리가 마치 이어폰을 꽂고 듣는 음악 소리처럼 너무 또렷하게 들렸던 겁니다. 저는 앞좌석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지금 들리는 노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와 그 독일 선배는 얼굴색이 좋지 않았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저 노래 너무 기분 나쁘다고 가사가 너무 섬뜩하다고 했습니다. 대충 가족이 하나하나 불타 죽는다는 그런 뜻이라고만 짧게 설명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목나무에 다가갈수록 점점 노래소리는 선명하게 그리고 크게 들렸습니다. 저 또한 공포감에 제가 말했던 고목나무에서 나는 소리 아니냐고 하자 친구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며 선배에게 고목나무 근처에서 차를 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배는 찜찜한 얼굴로 30m쯤 앞에 차를 멈추고는 주위를 살피는데 친구가 문을 박차고 성큼성큼 고목나무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선배는 깜짝 놀라서 친구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저만치 걸어가고 있는 친구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차 라이트를 끄고 천천히 친구 뒤를 차를 탄 채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드디어 고목나무에 도착했고 친구는 주위를 살피더니 고목나무를 탁탁 치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며 뽀삐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안도의 웃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들리지 않던 노래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친구 머리 위에서 말이죠. 독일 선배는 껐던 라이트를 켜고 저와 선배는 그 장면을 보고 목소리도 눈에 깜박임도 아니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친구는 저희 둘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왜 그러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가락을 하나 들어 위를 가르쳤습니다. 위를 본 친구는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 소리가 저희 둘의 최면에서 깨어나게 했고 소리를 지르면서 차에 타라고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친구가 조수석에 타자마자 미친 듯이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때 우리가 본 것은 한 여자아이가 12세에서 13세쯤 나뭇가지 위에 저희들이 어렸을 적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듯 두 다리로 나뭇가지를 걸치고 두 팔을 늘어뜨리고 그네를 타듯이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면 그 조그만 입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친구를 쳐다보면서 후에 우리는 거기를 벗어나서도 충격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뒤에 한국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고목나무를 거쳐갔는데 그 고목나무 여자아이를 보았던 자리에는 잎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 풍성한 나무에 그 가지에만 말이죠. 몇 달 뒤에 다시 친구를 한국에서 만날 기회가 생겨 이야기를 나누다 그때 일도 있고 친구도 여러 가지 알아본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족이 그 고목나무에 부딪혀 일가족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고. 워낙에 외진 길이라 차 사고가 난 뒤에 일가족이 살아 있었지만 아무도 구해주지 않아 차가 불이 붙고 산채로 타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상가집에 다녀올 때는 항상 조심해라. 최근에 형부가 상가집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어른들 말에 결혼 같은 걸 최근에 치룬 사람이 상가집에 가면 온갖 잡기들이 질투심에 와글와글 들러붙는다면서 언니는 두고 형부만 홀로 다녀왔습니다. 형부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서 언니가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대는 의식도 치르고 나름 신경 써서 그렇게 뒤처리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최근 상가집 때문에 겪은 이상한 일 때문이었죠. 저희 엄마는 기가 센 편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집안에 호랑이띠가 있으면 강아지도 기죽어서 살다가 오래 못 산다고. 신기하게도 띠에 따른 서열이랄까. 그런 것들이 살다 보니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것도 혈액형 같은 심리적 요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도 대한민국 아줌마의 표상으로 늘 용감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분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아버지가 가끔 회식 때문에 연락 없이 늦게 오시면 집 발칵 뒤집으시고 엄마는 호랑이띠시죠. 최근에 아버지가 상가집에 가실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당시 따로 나가 살고 있었고 그 집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 셋만 살고 있었죠. 엄마는 늘 그러시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상가집 가시기 전 소금을 흰 봉투에 담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드렸죠. 어르신들의 옛 방법은 제가 알기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가집 다녀온 사람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소금을 뿌린다. 두 번째, 미리 소금을 넣어간 봉투를 상가집에 그대로 두고 온다. 저희 엄마는 늘 두 번째 방법을 고수하셨죠. 혹여 아버지께서 조이금 자리에 소금을 두고 오실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안주머니에 꼭꼭 챙겨 넣어드렸대요. 그날도 그렇게 챙겨드리고 아버지는 상가집 가셨으니 당연히 늦게 오시겠거니 하고 먼저 잠이 드셨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잠이 살짝 깼는데 인기척이 나기에 아버지 오셨구나 하고선 그냥 누워 계시다가 그날따라 갑자기 궁금한 마음에 물었대요. 여보,
소금 봉투는 잘 버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으시면서 정말 무뚝뚝하게 대답하시더랍니다. 아니, 꽁꽁 싸매서 갖고 왔어. 저는 듣고 너무 무서웠는데 엄마는 그냥 잠결에 대수롭지 않으셨답니다. 그걸 왜 갖고 와? 뭐가 귀하다고? 버리고 왔어야지. 이렇게 젊고 대반 시큰둥 반의 반응을 하고 계속 누워 계시는데 아버지가 옆에 누우시더랍니다. 그 있잖아요. 침대 옆에 사람 누우면 묵직하게 눌리는 그런 느낌. 근데 뭔가 아버지 눕고 나신 뒤에 엄마 발 부분에 뭐가 또 묵직하더랍니다. 엄마는 아빠가 또 이상한 자세로 주무시나 싶어서 눈을 번쩍 떴답니다. 아빠는 옆으로 잘 주무시더랍니다. 사람이 다리가 미친 듯이 길지 않은 이상 저기에 다리가 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웬 여자가 발치에 앉아있는데 아빠 쪽을 하염없이 뒤돌아서 보더랍니다. 딴이 엄마가 꿈인가 생신가 아리송한 상태에서도 웬 여자가 쳐다보고 있으니 저렇게 그냥 두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에 니 뭔데? 비키라 하고 발로 걷어차셨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꿈쩍도 안 하고 그 자세 그대로 아버지만 보고 있었다네요. 순간 이게 귀신이든 진짜 사람이든 열이 확 뻗치신 엄마는 썩을 거서 안 비키나 하시며 그 여자를 밀쳤답니다. 역시나 버티고 앉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방 밖으로 끌어내는데 이 여자가 안 끌려나가려고 손가락을 뻗으면서 문틀이며 문지방이며 닥치는 대로 부여잡는 거. 버둥버둥 대는 걸 엄마도 버둥대면서 겨우 끌고 현관에 갔고 문을 열고 저렇게 버둥버둥 하는 걸 걷어차서 겨우 문을 닫았답니다. 그 여자가 다시 열려고 현관 문고리가 짤깍짤깍 하더랍니다. 이걸 어쩌지 하고 계시는데 때마침 오빠가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엄마랑 눈이 마주쳤답니다. 니 마침 잘 나왔대 이 문 꼭 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선 베란다 장독대에 한가득 담아두신 왕소금을 한 바가지 퍼다가 현관문 밖으로 왕창 쏟은 뒤에 남편이 문 걸어 잠그고 주무셨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엄마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상가집에서 과음을 하시는 바람에 다음날 아침 7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날 안방에서 잠든 분은 누구?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오빠는 친구네 집에 놀러가 자고 왔다는 사실이었죠. 세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산장. 아버지께선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까진 일요일마다 산에 오르곤 하셨는데 어느 날 산에 가셨다가 길을 헤매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점점 날은 저물어 주위가 어두워지고 날씨는 싸늘해지고 밤을 보내 숙소나 인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다행히도 산속에 허름하고 낡은 산장이 한 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누우셨는데 눕자마자 몸이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가위에 눌리신 것입니다. 가위에서 풀리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셨는데 문득 천장을 자세히 보니 나무로 된 천장에 눈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유심히 쳐다보며 깜빡이는 눈. 아버지는 가위에 눌리셔서 눈도 감지 못하고 그대로 천장에 눈을 쳐다보셨고 너무 피곤하셨던 터라 그대로 가위에 눌린 채로 잠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일어나니 이미 중천에 뜨네. 하지만 천장에는 어제 봤던 눈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선 아직도 꿈인가 싶어 당황하셨지만 자세히 보니 나무로 된 천장에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으로 사람의 눈이 보였던 것입니다. 놀란 아버지께선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고 결국 천장에서 보였던 눈은 위층 마루 바닥에 숨져 있던 시체의 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